안녕하세요. 유니스라이프의 유니입니다. 오늘은 런던에서 집 구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처음에 이제 임시숙소나 뭐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거기서 나와서 이제 오랫동안 살 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이랑 좀 이게 다르기도 하고 낯선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방이 여러 개가 있는 플랫에서 방 하나를 빌리고 화장실과 주방은 다른 플랫메이트들과 공유하는 그런 형태를 플랫쉐어 형태라고 해요. 한국으로 따지면 쉐어하우스 같은 느낌인데 집값이 비싼 런던에서는 정말 흔한 주거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뭐 돈이 조금 있으시다면 원베드 플랫이나 스튜디오 같은 그런 데서 지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플랫쉐어 위주로 알려드릴 거고요. 방 구하기 전에 명심하셔야 될 것은 모든 게 완벽한 집은 없다는 것입니다. 방 구하기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가격이 저렴한가? 둘째, 컨디션이 좋은가? 셋째, 위치가 괜찮은가? 가격이 저렴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위치가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격이 저렴하고 위치가 괜찮으면 컨디션은 와르르 맨션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즉, 세 가지를 모두 가져가는 거는 불가능해요. 하나 혹은 두 개는 무조건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셔야지 집 구할 때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겁니다. 제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고 컨디션이 좋은데 위치가 조금 별로인 곳에 제가 지금 살고 있어요. 회사를 가는데 도어 투 도어로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멀긴 한데 저는 그냥 가격과 컨디션을 챙기고 위치를 포기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총 4가지 순서가 있어요. 런던에서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인가? 빈 방을 어떻게 찾는가? 그리고 뷰잉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계약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런던에서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인가? 이거는 사실 살기 좋은 지역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런던은 크게 센트럴 런던을 중심으로 웨스트, 이스트, 노스, 사우스 이렇게 나뉩니다. 이게 지금 그레이터 런던이에요. 되게 큰 런던 지역인데 중간에 녹색이 센트럴이고 오른쪽에 푸르스름한 게 이스트, 그러니까 동쪽, 그리고 위에 노란색이 노스 런던, 왼쪽 보라색이 웨스트, 서쪽 런던, 그리고 밑에 붉은색이 사우스 런던 이렇게 있습니다. 센트럴 런던은 어디든 접근성이 좋은데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워홀러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애초에 주거 지역이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하고 여행객이라면 알만한 런던의 스팟, 빅벤, 타워브릿지, 런던 아이, 소호 이런 거는 대부분 이 센트럴 런던에 위치해 있고요.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북적 가는 곳입니다. 그 다음은 웨스트 런던을 소개할게요. 웨스트 런던은 대부분 부촌으로 백인이 많고 치안이 좋은 도시예요. 노팅힐, 마블아치, 첼시, 해머스미스, 패딩턴 좀 약간 유명한 부촌은 대부분 웨스트 런던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센트럴과 교통편도 잘 돼 있고 치안이 좋으나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게 단점입니다.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웨스트 런던을 추천합니다. 이스트 런던은 가장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지역으로 젊은이들의 힙한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쇼디치, 달스톤, 스트래포드, 캐닝타운, 해크니 이런 곳이 대표적인 이스트 런던이고요. 치안은 사실 그럭저럭이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저렴한 렌트비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면 이스트 런던을 추천합니다. 제가 이스트 런던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살고 있는데 백인 외에 유색 인종들이 많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지역 자체가 엄청 위험하다는 생각은 사실 크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센트럴과의 접근성이 약간 떨어진다는 게 단점입니다. 노스 런던은 센트럴과의 접근성도 좋고 가격도 너무 비싸지 않은 치안도 적당한 주거 지역입니다. 아츠웨이, 캠든, 켄티시타운, 골더스 그린 등의 지역이 있고요. 제가 영국에 처음 입국했을 때 한 1년 정도 이 노스 그린에 살았었어요. 아츠웨이라고 살았었는데 이런저런 모든 것을 통틀어 봤을 때 평균 이상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노던 라인이 지나가는데 이 노던 라인을 타면 센트럴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사우스 런던은 웨스트 런던 다음으로의 부촌이에요. 브릭스턴, 윈블던 등의 지역이 있는데 치안도 괜찮고 센트럴과의 접근성도 좋아서 이것도 살기에 꽤 평균 이상인 곳입니다. 근데 가격대가 약간 있는 거는 맞긴 한데 저는 사실 이 사우스 런던에서는 제가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네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그레이터 런던이라고 바깥의 오렌지 부분, 요게 아우터 런던.
안쪽에 노랭이 부분이 이너 런던이라고 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런던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 안에 있는 이너 런던을 대부분 얘기를 해요. 서울이랑 런던이랑 사이즈를 비교했을 때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런던은 그레이터 런던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그레이터 런던이 그냥 일반 서울보다는 크다고 알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런던 할 때 그 런던은 320km 제곱이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그 다음 보시는 거는 이제 런던의 지하철이에요. 우선 크게 1존에서 6존까지 있어요. 1존은 뭐 대부분 아까 말했던 이제 센트럴 런던이고 2, 3존이 이제 주로 런던어들이 사는 주거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4, 5, 6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부분 아우터 런던, 좀 약간 바깥으로 빠지는 런던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했으면 이제 빈 방을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페어룸 검트리 라이트 무브라는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여기는 그냥 영국에서 주로 이용하는 그런 빈 방 찾는 웹사이트예요. 우선 저희가 스페어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스트 런던의 지역 중 하나인 스트래포드를 검색했는데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560파운드. 이렇게 보면 이제 주방 사진, 외관 사진, 그리고 뭐 집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화장실, 뭐 방 사진 이렇게 있는데 우선 요 글 한번 싹 읽어보시고 집주인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랜드로드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본인의 기본적인 정보, 성별, 직업, 본인의 성향이 어떤지 이런 거를 어필하시고 집 보러 가는 걸 뷰잉이라고 하거든요. 뷰잉을 잡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게 있는데 가격이 지금 PC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per month예요. 그래서 이게 monthly로 페이 한다는 게 560파운드고요. 560파운드는 한화로 91만 원 정도 합니다. 네, 요 아까 봤던 그 방이 91만 원 정도 하는 거고요. 이게 PCM 말고 PW라고 되어 있는 게 가끔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다. PW. 이거는 per week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155파운드를 한 주당 내는 건데 그러면 한 달에 돈을 얼마 내야 되나 계산을 해봤을 때 155 곱하기 4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155 곱하기 52를 먼저 하세요. 왜냐면 1년이 52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누기 12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1년이 12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나옵니다. 요거는 670파운드겠네요. 요 정도 컨디션이면 670파운드고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요 방 하나. 네, 어쨌든 그 점 유의하시고 집을 볼 때 여러분이 요 오른쪽에 요 부분을 열심히 봐야 되는데 뭐 가구는 어떤지 뭐 주차는 어떤지 이런 게 다 여기 적혀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되고 이게 빌이 포함된 건지 아닌지 플랫메이트의 성별이 어떤지 방과 화장실이 총 몇 개가 있는지 담배는 피는지 이런 세세한 정보들을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사랑이라는 한인 웹사이트가 있긴 한데 여기서 플랫을 구해도 돼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외국인이랑 같이 살아야지 확실히 영어도 빨리 늘고 그 나라의 문화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거든요. 장점이라면 한국인 지인을 빨리 사귈 수 있어서 각종 정보를 얻기에는 확실히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지 부동산이나 에이전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증금이 잘 보호되고 계약서 잘 써주고 중간 비용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현지 부동산이나 에이전시를 어떻게 컨택하냐면 제가 스페어룸 아까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서 공고를 보고 연락했는데 알고 보니까 에이전시였던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에이전시랑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외국에서 어느 정도 살아봤거나 영어에 자신이 있으면 그냥 현지에 있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뷰잉하는 법이랑 계약하는 법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 영상 2탄에서 뵙겠습니다. 안녕!